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에게 중고로 3만원 주고 산 자전거부터 저렴한 생활형 MTB를 타고 그랜드 슬램을 완주를 했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제가 부분 수정을 통해서 3년 전의 심정과 현재의 제 심정을 이용을 해서 국토정주, 4대강 정주, 그랜드 슬램을 몰아보기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뚝석 좋았어. 뚝석 2시 16분. 국토정주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다녀오고 나서 좀 목이 아팠던 관계로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이지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거의 3년 만에 녹음을 하는 거니까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아라사의 관문까지는 약 25km 정도 있는데 제가 누가 와도 갑작스럽게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뭐 정보를 확인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했거나 뭐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갔다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충동적으로 떠났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좀 발버둥을 치는 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풍경만큼은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좀 힐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바보짓을 하더라도 그 바보짓을 조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풍경들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에 찍었던 영상이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정말 개념 없이 도장에다가 하는 영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내비게이션 어플이 물가 주변에서 가끔 이상하게 작동하니까 그때는 검색을 좀 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기 전에 주변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물통도 놓고 왔고요. 가성비 20만원대 3천리 자전거로 국토정주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의 햇빛이나 온도 느낌은 정말 좋아 보이실 건데 아직 신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영하 -7도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아라사의 관문길에 도착하고 나서 영하로 떨어졌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 꼭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봤을 땐 되게 어색한데 제 나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안 된 시점에서 나름 풍경을 이것저것 많이 좀 이쁘게 찍어보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플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물론 지금은 어플들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의 시간 허비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플들이 강가 주변에서 좀 헌팅도 많이 일어나서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을 겨울 특히나 겨울 여름 그때는 공사를 은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을 돌아 가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달리셔야 됩니다.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 첫 도장을 찍고 나서 거의 1시간 만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제가 다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지만 길을 헤맸기 때문에 더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좀 번갈아 가면서 달려서 진짜 이때는 할아버지께서도 저를 추월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다리 상태는 너무나 최악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정말 집에 갈까? 창피하긴 하지만 갈까? 그 정도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도 심지어 이 와중에 가다 서다 반복하면서 영상미 좀 챙겨봤어요. 제가 버스터미널에서 자전거를 내리는데 그때 갑자기 영하 -7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굳어있고 얼어있는 상태여서 자전거를 급하게 빼다가 양쪽 무릎을 자전거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제 아픈 줄 모르고 계속 달려서 이게 얼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뒤늦게나마. 그래서 정말 너무 포기하고 싶었고 서울에 왔으니 버스 터미널이라도 있고 하니까 좀 움직일까 갈까도 했는데 응원들 덕분에 일단 좀 최대한 좀 참고 달려봤어요. 혹시 아반떼 까티니?
까치야. 아반떼. 제가 겨울 라이딩이 처음이었는데 해가 빨리 지는 게 너무 체감되더라고요. 더 달릴 수는 없어서 이제 숙소에서 따뜻한 물로 계속 다리를 조금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만진 게 아니라 빨리 건강해져라 만져줬는데 다행히 아침에는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만큼의 회복은 됐어요. 사실 하루 정도 더 회복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남는 길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서울 한강길에서도 길을 오지게 헤맸습니다. 다행히 이때 약을 좀 사서 먹었어요. 그 전날은 제가 약은 안 사 먹고 따뜻한 물로 계속 찜질 정도만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웃긴 건 길을 헤매는데도 길들이 제가 평상시에 달리는 자전거 길에서의 풍경과는 너무 다르게 보이니까 이거를 계속 찍고 가는 저도 좀 어이도 없고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길을 헤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 왜?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이런 풍경에서 제가 또 언제 한번 달려보겠나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평소 서울에 올 일이 별로 없어서 기왕 온 김에 사실은 좀 시간이 있었을 때 미니카 경기장이나 관련한 좀 곳에 좀 가고 싶었거든요. 뭐 판매점이라든지 프라모델 판매점이라든지 그런 데도 좀 가보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진짜 크기도 크고요. 이게 뭐 끝에서 끝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체력이 남아 돌아도 쉽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정말 체력이 개쓰레기라서 진짜 개쓰레기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 웬만하면 영상에서 개 뭐 이런 단어 전혀 안 쓰는데 쓰는 게 맞아요. 이때는 진짜 뚝석. 좋았어, 뚝석. 한강길에서는 자신이 가는 길 방향 쪽에서 둘 중에 한 곳만 찍으시면 됩니다. 바보 인증을 했고요. 제가 정말 길을 이때까지 많이 헤맸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좀 헤매는 게 좀 덜했어요. 정말 좀 남한강 라인들이 길도 너무 잘 돼 있고 길 표시도 국토종주 라인 표시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헤매는 길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간만에 파란색을 좀 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볼륨 조절로 낮춰놨는데 역풍이 진짜 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영상에서 정말 바람이 안 나오는데 오죽하면 제가 팔당대교에서 짬뽕을 먹고 갑니다. 팔당대교가 이제 초계국수가 유명한데 제 상태가 초계국수를 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분들께서 친구들에게도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추워 보인다고 도대체 왜 가냐고. 제가 영산강이랑 금강 때는 폭염 경보가 떴을 때 갔거든요. 심지어 영산강 때는 친구가 데리러 왔습니다. 너 빨리 집에다 데려다 주라고 친구 어머니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트럭에 실으라고 트럭까지 보내줬는데 제가 괜찮다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겨울이니까 더 달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숙소를 좀 저렴한 데를 조금 늦게 찾아가지고 거기까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 또 타이어까지 터지면 제가 지금 낭패니까 이걸 정비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너무 어둡기도 해서 정말 좀 조심히 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때 튜브를 안 챙겨갔습니다. 챙겨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심지어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보급을 한 번 없이 그러니까 밥 한 번 먹고 지금 못 먹고 가고 있는데 이게 편의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터널을 지금 이런 속도로 달리니까 이게 심지어 이게 터널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이 밤에 하필이면 힘들 때 이게 더 지치게 만들더라고 사람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통도 놓고 왔어요. 물통도. 그래서 이제 보급으로 편의점에서 파워에이드 1+1 있잖아요. 저렴해서 이거를 하나씩 이용을 해서 지금 먹고 가고 있어요. 이때 진짜 파워에이드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자전거 길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묵었습니다. 네, 너무 저렴해서 갔는데 너무 저렴할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숙소 잘 찾는 것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잘 맞게 가는 것도 정말 큰 요령인 것 같고요. 역풍이 너무 심해요. 이게 얼굴에 발라놓은 뭐 선크림 같은 게 다 날아가는 느낌? 그래도 해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 겨울에 군인분들께서 훈련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좀 나름 군인 출신인데 영상은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길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좋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네, 길을 헤매니까 문제가 됩니다. 좋은 길만 보다가 한눈 팔고 달리면 안 됩니다. 네, 주변을 살피면서 가세요, 여러분. 어제 구매해서 먹었던 약을 제가 아파서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약국에 들려서 조금 더 사먹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약국도 서울이 더 비싸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국 금액이 조금 더 평균 금액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걸어가라 라고 하실 겁니다. 정말 가파라요. 이거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미친놈일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놈이란 말이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 길에서 내비 치면 최단 거리가 뜨잖아요. 이거 정말 잘 보세요. 잘못하면 진짜 고속도로 아니지만 이렇게 좀 심한 도로를 좀 지나갈 때가 좀 많아요. 심지어 이게 좀 갑자기 추워졌던 날이라서 뭐 고양이나 쥐 이런 게 죽어있는 사체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차들 사이에 정말 살기 위해서 달렸더니 바지가 터졌거든요. 이거 다행히 좀 실반을 편의점에서 파니까 이거 좀 급하게 좀 꼬매고 가야겠습니다. 추위와 피로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숙소 근처에 편의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충주댐은 좀 찍고 어떻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국토종주와 4대강 종주를 좀 동시에 좀 끝내고 싶더라고요. 국토종주만 한다고 하면 충주댐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충주댐을 제가 찍게 되면 중복거리가 좀 생깁니다. 그래도 뭐 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당시에는 뭐 그랜드 슬램을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이미 이 영상 전에 제가 한강이랑 영산강을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왕하는 김에 전부 다 좀 끝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상한 게 보이죠? 자전거 전용입니다, 이거. 저는 깔끔하게 자전거 조종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갓길을 이용해서 달렸는데 다행히 충주댐 인증센터는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제가 아침부터 못 먹어서 근데 여기 숭어 회덮밥이랑 매운탕 1만원에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기는 다시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쥐와 고양이 뭐 죽은 사체들도 많이 봤었고 추위와 몸이 이제 너무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서 하루 정도 제가 충주댐만 찍고 자버렸어요. 그때 안 그랬으면 제가 오늘 아마 시작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때부터는 좀 한파가 그나마 좀 덜 느껴졌어요. 이게 좀 그나마 좀 남쪽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일수록 뭔가 조금 따뜻하다 라는 느낌도 제가 살짝 받았거든요. 이 해가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준다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좀 그나마 좀 힐링이 조금 된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를 정말 낙엽 떨어지기 전에 왔으면 더 정말 이뻤겠다.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제 시작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반성하면서 달렸어요. 이때 또 하나 반성할 건 관광지가 있음에도 제가 다리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아파서요. 밥도 늦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가방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저렴하게 간다고 해서 초코바지 2박스를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제 촬영 장비, 짐볼도 넣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구구단 회자 1918 3618 아마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화령이라는 곳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높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이화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화령 전에 인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소조령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다리가 정말 아픈데 올라가지더라고요. 소조령은 올라가져요. 이게 약간 완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리가 조금 좀 살아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조령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끝났다. 너무 좋다. 이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소조령이라는 걸 너무나 늦게 알았고 날씨가 좋았으니까 이제 미친 거죠. 간만에 제가 간만에 패딩을 벗었어요. 패딩 안에도 제가 회색 후드티 기모 좀 두꺼운 걸 입었는데 이제 나오는 이화령 여기서부터 이제 죽음을 느꼈습니다. 아깝게
이화령이 아니었네? 어쩔 수 없이 이화령은 제가 끌바를 해야 했습니다. 끌바를 하지 않고서는 제가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기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다시 국토종주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할까도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화령은 제가 올라왔던 어필 중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선사해 주긴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왔었으면 정말 경치가 더 이뻤을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내리막이 역풍이라서 제가 소리를 좀 줄이긴 할 건데 그래도 속도감 잠깐 느끼시라고 입을 좀 닫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남아있는 길이 좀 있지만 이제 바람소리가 좀 어떤 분들은 ASMR처럼 좋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소리를 끄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당시에 MTB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지금 타고 있는 로드로 내려가라 하면 저는 이 속도는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역풍에 이 정도로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역풍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속도가 많이 나고 거기에 따른 제가 브레이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브레이킹에 대해서 로드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은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 정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도 혹시나 내려갔을 때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모래라든지 낙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엎어질 수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미끌리게 되면 슬릭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남은 길이 정말 많은데 속도감 즐기시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시간상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인데 이때쯤에 제가 숙박을 잡지 않고 달리게 되면 또 저녁 라이딩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숙소가 가까운 데 있기를 좀 바라면서 좀 달려보고 있습니다. 뭐 숙박 어플을 당연히 이용할 건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이쪽쯤에서 내비 어플을 활용을 했을 때 이제 금액대가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하필이면 좀 금요일쯤에 좀 떨어져서 문경세제 쪽은 관광지가 많긴 많은데 이게 많아도 금액대가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있더라고요. 약돌고기 이게 팔길래 그거 먹고 싶었는데 일단 좀 참았습니다. 경비를 조금 아끼고 싶어가지고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달리고는 했는데 제 옷이 자전거용 의류가 아니에요. 기능성 의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겨울이라서 빨래들이 더 빨리 마르지는 않아요. 나름은 노력은 하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의류들을 전부 다 세척을 하는데 안 말라가지고 양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포스트에 묶어왔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마르길 바라면서 제가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손목이 괜찮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손목이 괜찮지 않아서 짜장면 요거 할인하더라고요. 이거 할인 2개에서 10,000원도 안 하는데 이거 안 먹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동을 찍지 않아도 되는데 버스로 좀 점프를 했습니다. 이게 안 그러게 되면 제가 60km를 도장 안 찍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왕복 120km가 추가되는데 저도 이런 선택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고생할 무릎에게 너무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2개 다 끝내고 싶은데 다행히 뒷고기 1인분에 4,000원 이게 나쁘지 않은 금액대에 소주도 2,000원 요거 제가 안 먹고 가면 혼잔데 혼밥의 시초 어쩌면 3년 전에 제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번 지나왔는데 반대편 거꾸로 가고 있대. 아 싫다 진짜. 아 어제 하루는 고기와 술을 좀 정말 간만에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었는데 제 다리도 아직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고 그래도 남은 그랜드 슬램을 좀 끝내고 싶기도 하고 국토종주죠 정확히는. 사실상 충주댐, 안동댐 정말 국토종주 생각하면 찍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4대강 정주는 이제 끝낼 마음이 없고 그랜드슬램까지는 하고 싶은 욕심이 1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주댐, 안동댐 이걸 안 찍었다면 제가 그랜드슬램을 도전하지 않았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그랜드슬램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중복되는 길, 어떤 자전거 길이든 조금씩은 생기더라고요. 길을 헤매거나 혹은 뭐 자전거 길에서 자기가 가야 될 버스 정류소 혹은 뭐 기차역, 자전거 길을 이용하더라도 중복되는 길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게 하나하나가 여행 그 기간에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자전거 종주는 이런 풍경들 보면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차분하게 가고 싶어요. 조금 주변도 좀 보면서 지금보다도 이제 조금 더 자전거 영상 찍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 자신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래도 3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뭐 주로는 프라모델이나 뭐 IT 뭐 먹는 거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자전거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자전거 영상 나쁘지 않게 찍는다고 조금 자부는 하거든요. 자전거는 잘 타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영상이 아니었다면 제가 일반적으로 뛰는 마라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다가 결승선 도착하는 거 그것만 즐겼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겸 영상을 찍으면서 저 또한 이런저런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숙박은 제가 평소처럼 다른 곳에 빠져서 잘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없어서 낙동강 길 주변에 이렇게 숙박시설이 있더라고. 민박이 있었는데 당시에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 혼자 거의 독채를 쓰는 기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세탁기도 있어서 빨래도 오랜만에 위아래 전부 다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속옷만 했었거든요. 겨울이라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들고 식당 덕분에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몸을 더 뜨겁게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길은 국토종주 구간 중에서 보급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11시경에 배가 고프지 않지만 식당이 보인다. 네, 들어가세요. 오후 한 4시경에 식당이 보인다. 들어가세요. 그때 아니면 언제 보급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폭염에 영산강 금강을 왕주를 했었는데 영산강은 정말 특정 구간 빼고는 그래도 좀 찾을 수는 있지만 낙동강은 그 구간들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봄비가 올 수 있으니까 물 정말 좀 챙겨 드세요. 제가 정말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될 수 있으면 봄, 가을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좀 풍경을 좀 이쁘게 보고 가는 게 좋잖아요. 물론 봄, 가을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겨울에 가는데 그 숙박 사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보통 겨울 전에는 끝난다고 라이딩이. 근데 저는 끝날 때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거의 사계절을 지금 달리는 것 같은데 진짜 되도록이면 겨울은 특히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염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좀 시간대를 좀 피할 수라도 있고 한참 더울 때는 어디 좀 들어가서 쉴 수라도 있잖아요. 겨울은 어디 들어가서 쉬기도 좀 그렇고 심지어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약을 과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먹어야 될 거 6번 먹고 지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릎을 올릴 때마다 바람에 부딪히는 그 감각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진짜 돌아가고 싶다. 진짜 이 정도면 돌아가도 된다. 이만하면 나는 정말 많이 노력했다. 스스로에게 좀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 시간상 이제 가장 긴 구간들을 쪼개서 타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니야 계속 가보자 이랬는데 길을 또 헤맸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숙소는 비교적 깔끔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간만에 좀 깨끗한 데서 잤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영상에서는 제가 필터를 입혀서 좀 밝게 보이지만 굉장히 좀 어두워진 날씨. 비가 오면 진짜 완전 낭패인데 비옷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까지 옷이 터져서 이거 패딩으로 좀 막고 달려야겠습니다. 다소 좀 섹시하고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야 돼요. 먼저 살아야 되니까. 더 불편하기만 하고 추위는 똑같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이런 날씨 같은 날씨 이런 날씨를 좀 돌파해야 뭔가 좀
간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아, 나 고생했다. 어디 가서 나 이 정도 대단한 고생은 아니죠. 식추니까 추우니까 배가 고프니까 더우니까 빨리 먹어야겠습니다. 이거 10,000원 이하였는데 간만에 생선구이. 원래 집에서도 생선구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소주 한 잔 먹고 좀 달리면 좀 몸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알잖아요. 알딸딸하게 달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지만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이제 남은 길을 그래도 100km 정도가 좀 남았어요. 어떻게든 좀 안 다치고 마무리까지는 하고 싶어요. 이미 빨리 가는 건 틀렸으니까. 그래도 아침해가 좀 이쁘게 아침해가 빛나는. 그런데 마지막도 그렇게 순탄치 않은 게, 처음에는 해가 좋아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겠다 그 생각이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마어마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화룡만 생각을 했지 박진 고개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풍경도 나쁘진 않지만 언젠가 여기를 제가 끌바지 않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안동댐에서 넘어올 때 이런 낙서가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박진국의 쪽 낙서가 넘버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 고라니를 봤는데, 제가 고라니 지나가고 나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고라니가 왜 이제 로드킬이 많은지 알겠어요. 이상할 때 튀어나오더라고요.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지나가고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부딪힐 뻔했는데 유튜브 각을 뽑았어요. 이 고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좀 위험했던 게, 이게 옆에 떨어지면 진짜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척 동생이랑 이제 어린 동생인데 중학생, 걔랑 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거 인생 끝나는 길인데, 여기 가신다고 하면 정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마세요. 옆에 떨어지면 우리 목숨이 끝납니다. 우리 목숨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Never die. 다리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다행히 좀 낙동강 막바지라서 커피숍도 보이고요. 그래봤자 1,000원짜리 커피를 먹었지만 덕분에 좀 몸도 놀렸습니다. 양산 물문화회관, 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슴이라고 해야 되나, 사슴인지 지금 생각하면 고라니인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저도 괜히 생동감도 나고 해서 좀 최대한 좀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빨리 달리고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빛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야간 라이딩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좀 야간 라이딩을 좀 많이 했어서 이거는 편한데, 물론 지금은 로드로는 하기는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촬영을 했고요. 오랜만에 부산에 왔는데, 그래도 이제 해군 부사관 시설에 친했던 병분들과, 병이라고 해도 이제 저랑 친구거나 거의 이제 동갑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낮과 밤 사이 한 명씩 보기로 했어요. 서로 같이 근무했던 근무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좀 군생활을 좀 오래 좀 했어서, 다행히 이제 MTB 타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손목 때문에 MTB를 타거든요. 근데 좀 재밌다 라고 좀 느낄 때쯤 이게 갑자기 팍 올라갈 줄 몰랐네. 이게 체인도 빠져버리고 이제 카메라 고정 불고 휙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나 이제 집에 못 가나?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제가 체인 빠진 거 정도는 그때 당시에 가볍게 걸 수 있어서 걸었는데. 니 어디고? 니 보러 갔는데? 뭐라는 이 빨간색 가방에 흰색 하이브 아이가? 나 보여? 너 반대편 지나갔는데 반대편? 거꾸로 가고 있대. 싫다 진짜. 빨리 차 자전거 돌리라고. 알았다. 원래는 제가 금강정주 이후에 국도정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금강정주 때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봤었을 때예요. 그때는 액션캠도 없었고 밤에 갔기 때문에 제가 또 자전거 영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사진이 전부예요. 그래서 영상이 있다라고 해도 막상 좀 보여드리기 좀 창피할 정도여가지고, 원래는 이게 거의 첫 영상으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껴놨습니다. 금강정주 자체는 저희가 야간 라이딩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카메라로 담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금강 같은 경우는 이제 윗지방에서 짧은 그 강 라이딩 중에서 경치가 가장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금강은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중간중간 뭐 쉬어가는 포인트에서도 정말 좀 좋았던 풍경이나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간다면 조금 더 제대로 이쁘게 찍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당시에 제가 찍을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최대한 좀 찍어는 봤거든요. 그때 좀 흔들리는 그 사이로 이제 카메라를 들면서 찍으면서 갔어요. 친구도 이제 내비를 보면서 갔고요. 친구가 사실 길을 많이 봐주면서 가가지고 저는 달리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진 않을 건데 지금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제가 처음에 영상관 갈 때 3만원 주고 친구한테 당시에는 샀었는데 친구가 다시 가져갔어요. 일단은 제가 저 자전거를 타고 영상을 갔었고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삼천리 자전거를 사가지고 MTB를 사서 좀 달리고 있는 겁니다. 금강 같은 경우는 맛집 하나, 공주 지능강 여길 포인트를 하나 잡고 나머지는 최대한 이제 보이는 대로 해서 먹고 갔어요. 보통은 이제 1박 2일로 왔는데 1박 2일이어도 그 중에서 제가 오고 갈 때 제가 버스에서 자고 오느라 숙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의 좀 대시를 했어요. 대시를 하고 보통 좀 2일차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끝나버린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버스 첫 차 탈 수 있도록 필살기를 이용을 해서 당시에는 좀 달려왔습니다. 에어워크 기능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4대강 국토정주를 완료한 저는 가성비 키사트 가사트입니다. 국토정주 이후에는 자전거 정비만 하고 영상 만들고 트랙 확장 준비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중에 친구가 마주오는 사람한테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저랑 부딪혀서 낙차를 했는데 핸드폰이 멀쩡하다면서 좋아하네요. 자전거 정주는 4대강 정주만 하려다가 4대강 정주 중에 국토 정주 코스를 지나가니까 국토 정주까지 해버렸는데 또 몇 개만 하면 그랜드 슬램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섬진강 정주를 친구와 자전거 거리 두기 하면서 달려볼까 합니다. 근데 뭐 벌써 낙차를 하긴 했지만요. 섬진강은 그나마 저랑 친구가 시간이 맞았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가까운 코스이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가는 것은 여러모로 좀 위험하다 싶어서 크게 부담이 없는 코스인 섬진강을 선택을 했는데 확실히 다른 길들에 비하면 높낮이가 크게 있는 타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라이딩 하는 날 바람이 너무 불어서 힘들었다는 점 그거 말고는 사실상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는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니카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확장하려고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생각처럼 영상 자체를 빨리 못 만드니까 제 스스로한테 화도 나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은 또 줄어들고 그러던 차에 정말 큰 마음 먹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경치에서 힐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도 정말 시원했고요. 겨울 한파, 국토정주 중에는 이런 터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국토정주 및 4대강 정주 중 지나가는 터널들은 자전거 길을 겨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다른 테마 혹은 컬러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터널이 끝날 때쯤엔 영화 촬영지도 있다라고 해서 갈까 했는데 먼저 배가 고파서 매점부터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우연히 제 신발을 봤는데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제 신발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잘 가라. 섬진강 정주를 하면서 아쉬웠던 건 중간중간 편의점이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국토정주는 낙동강을 제외한다면 편의점은 꽤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교하는 입장에서고요. 국토정주 때는 제가 혹시 몰라서 하는 미련한 마음에 초코파이를 2박스를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가뜩이나 짐도 무거운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런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섬진강 길은 코스 자체가 험한 곳을 달리는 코스가 아니라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기면서 갈만한 코스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힐링 목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늘 보면서 쉬어갔습니다. 사실은 제 체력이 저질이 돼서 쉬어갔습니다. 또 제 체력뿐만 아니라 현재 기간도 기간이기도 해서 무리하게 땀과 열을 내면서 달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달렸습니다. 구례역 근처에 이야기했던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에 먹은 라면이 다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랠 겸 근처에 짜그리의 질러즈 백을 외치면서 잠들었는데 고기가 진짜 푸짐하더라고요. 급하게 잠들고 급하게 일어나서 친구와 숙소에서는 식빵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가 커져서인지 금방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길을 조금 빠져서 화개장터 아시죠? 제천 비빔밥과 국밥을 친구랑 먹기로 했습니다. 제첩은 온도가 따뜻하고 양도 푸짐해서 비빔밥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서 길을 중간에 잘못 들어서인지 오르막이 예상보다 있었는데 대신에 그만큼 기분 좋게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풍경도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풍경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화창한 봄에 코로나만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봄을 즐겼을 건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또 주말마다 비만 오지 않았다면 벚꽃이 많이 핀 시기에 이런 길들을 달렸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저도 영상에 더 좋은 풍경을 담고 싶었는데 그 점 역시 속상하고요. 기왕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이쁜 풍경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섬진강 종주에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라든지 준비해야 할 포인트라든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도 잘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길 헤맬 염려도 적고요. 정말 힐링할 만한 코스 같아요. 중간에 기차 마을도 지나가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자꾸 다 왔다 라고 계속 외치는데 들었어? 그 말만 10번 넘게 들었습니다. 개새끼 갈 길이 겁나 먼데. 이거 어디가 미냐? 물병이 샌다. 하는데 오늘은 다소 갑작스럽게 친구와 일정이 맞아서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루트는 항공편과 배편이 있는데 자전거 종주 중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종주길은 제주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또 시간이 맞는 배가 최신 배이기 때문에 기대도 됐고요. 항공편으로 자전거를 이동하는 비용이나 배를 통해 이동하는 비용도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으로 보고 즐기자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먼저 싣고 탑승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객실들을 둘러보는데 일반 객실에도 이렇게 개인 공간도 보장되면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침대와 더불어서 다양한 가격대에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VIP 관련된 방들은 좀 궁금은 하지만 제가 뭐 볼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현측 데크로 나오게 되면 한미 부분에 포토 스팟이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약간 놀라웠던 점 하나는 저희가 출항 전에 시청 가능한 영화로 영화관이 운영을 한다는 점과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선상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라면을 포함해서 오락실도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동전 노래방도 있는데 따로 뭐 일반적인 노래방도 존재하더라고요. 친구가 밥을 먹고 오지 않은 상태라서 좀 급하게나마 파리바게트에서 빵과 커피로 약간의 허기를 달랬고요. 힘들이 보이네. 먹고대교 보인다. 먹고대교. 저거 다 신호도 배 항이 신호인 거 아니야? 저는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을 해서 배 생활이 좀 익숙한 편인데 밤에 부둣가 근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들은 입항 또는 출항하는 장면을 배에서 바라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목포대교를 지날 때까지는 많은 기념 사진을 찍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자전거 일정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곳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경로 내에서 코로나 위험을 좀 최소화하려고 친구와 둘만 사용 가능한 객실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있어야지. 오. 어린이랑 성인 중. 일출 때 커피콘? 컬컬. 한 잔 먹고 잤습니다. 너무 푹.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이제 종주 시작 전에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더라고요. 이 집이 뭐 고사리 해장국이라고 해서 먹어보니까 좀 깔끔하면서 좀 담백한 타입의 육개장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제주항에서 우진 해장국까지 약 5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진 해장국에서 용두항까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금방 용두항 임진센터가 나오더라고요.
용두암에서 다락쉼터 인증센터는 약 22km인데 용두암을 너무 빨리 도장을 찍어서 그런지 저희가 뭐 경치를 볼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좀 진짜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은 멋진 풍경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자주 쉬어갔습니다. 길을 헤매더라도 잠깐 혹시라도 잘못 들어도 인증샷을 찍고 오게 만들더라고요. 뭔 벌레지? 하루살이 치고는 굉장히 컸는데 이게 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의 자전거는 로드 타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MTB 타입이라서 이게 거리 차이가 잠깐만 쉬면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밟았습니다. 보통 인증센터가 이제 빨간색이라서 좀 구별하기 쉬운데 지금 좀 수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하면 좀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도장을 찍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해거름 마을 공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순풍과 역풍이 약간 교차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순풍이 더 많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운행 중에 이제 슬슬 배가 고플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제 친구 녀석이 좀 검색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 돈가스라는 곳이 좀 맛있다라고 하길래 이제 가봤습니다. 금액대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안심을 이용한 돈가스가 좀 흔치는 않나 봐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배가 고프다고 카레라이스를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야, 이거 지나치는 사람 많겠다. 그렇지 않냐? 인증센터 부스가 하나같이 좀 수리 중인 게 많아서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야지. 저는 쉬어갔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길도 좋고 그 해안도로 안 가게? 해안도로 가지 말고 해안도로 가면 이게 많이 돌아가니까 일주도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이번 아까 해안도로 쓸게. 그래. 송악산을 가기 위한 루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좀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요? 해안가를 지나갈 수는 있었는데 어차피 해안가를 많이 지나가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 당시에 좀 역풍도 많이 불어서 좀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직선이라든지 평지 개념이 조금 많이 나와서 또 심지어 제주도는 이런 길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말려드릴게요. 제주도 인증센터에 스탬프가 전부 다 말라 있었는데 친구 녀석이 이제 사온 다이소 제품으로 다행히 좀 도장도 찍고 말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와 분업하려 하는 거지 친구에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송악산에서 다음 인증센터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여행 첫날이고 사실 저희가 여행 계획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송악산에서 서귀포 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좀 잡기로 했습니다. 야릇한 곳도 지나가고요. 침대 큰 거 양보하겠어. 사실 내가 쪼그려자니까. 일단 계획은 오늘 서귀포 왔잖아. 그냥 굳이 2박 3일 끊지 말고 내일 제주까지 떨어지자 그거지. 하루만 다 가자고요. 하루만 가서 그냥 내일 밤에 도착하든 저녁 도착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뭐 동문시장이나 이런 데 들려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다음에 하룻밤 잤다가 그냥 내일 아침 오후배로 그냥 떠나자 그거지. 근데 오늘처럼 또 오르막 많이 나면 어떡해? 근데 봐봐 이 고도로 보면 봐봐 지금 118이잖아 그치? 봐봐 이게 최고점이잖아. 그래서 내려갈 일만 있단 말이야. 약간 올라가긴 하잖아 그치? 근데 봐봐 기울기가 양수가 맞냐 음수가 맞냐? 자 미분계에서 봐봐 미분하면 여기 다 미분계에서 다 음수야. 라이딩 때 착용했던 옷들을 이제 바로 빨래를 해서 말려놨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의 좀 말랐는데 일단 또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아침이니까 밥은 먹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뼈다귀 잡고 시켰는데 투명한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네요.
어제 여기를 도장 찍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숙소에서 또 이 길을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아서 아침에 도장을 찍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법한마당부터는 역풍이 역시 해안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심하더라고요. 길은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데 다른 국토종주 길들이나 사대강 길과 좀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역풍이 저희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숫가게에 도착을 해보니까 주변이 좀 자연과 좀 많이 어울려져 있는 타입이라서 여기를 좀 즐기다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숫가게에서 충분히 쉬지 못해서인지 커피가 좀 땡기더라고요. 제가 좀 커피를 많이 좋아해서 마침 들어갔는데 이곳이 맥심 커피 CF 촬영지더라고요. 나쁜 어른의 3대 영양소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제가 그 중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을 좀 좋아하는데 카페인 충전 덕분에 표선 해변까지는 좀 순탄하게 왔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여기에서는 꼭 이걸 먹고 가야 된다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국수를 좋아하는 녀석인데 보말 칼국수 이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다음 목적지인 성산 일출봉은 저희가 이튿날 정도에 원래 숙박을 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 중 한 명이 제주도에서는 이제 어조 횟집에서 어조 한 판이라는 메뉴를 꼭 먹어보라고 좀 추천을 해서 여기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보급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가 추천해줬던 메뉴는 먹지 못하고 이제 모둠의 구성으로 시켰는데 이 매운탕이 대박입니다. 이게 제가 다 못 먹고 나왔어요. 알까지 있어서 이거는 꼭 저녁에 가셔야 됩니다. 소주랑 꼭 먹어야 되는데 아쉽다. 원래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왔던 여행이었는데 이게 좀 길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 속도가 제게 좀 MTB인데도 좀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정을 좀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 성세기 해변까지 왔을 때 이 근처에서 숙박을 해도 되기는 됐지만 아무래도 좀 숙박 비용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둘기 먹방 시작할게요. 누구세요? 알았어. 오늘은 땅에 떨어진 초코파이를 먹어보겠습니다. ASMR.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금액에 조금이라도 깔끔한 방에서 좀 잠을 자고 싶어서 예정에도 없던 야간 라이딩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좀 거리는 상대적으로 좀 가까웠던 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밥은 저희가 아까 먹었던 밥이 소화가 아직 덜 돼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 제주도 한정 메뉴만 맛보고 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같은 경우는 바로 제주항을 갔어도 됐지만 또 친구 녀석이 제주도 왔는데 고기국수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걸리로 꼬시길래 막걸리 한 잔에 넘어갔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고기 두께도 두께지만 곱빼기 주문을 했을 때 추가 금액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한정 메뉴 몇 개 쿠폰이 좀 남아있어서 덕분에 한 잔 더 먹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고 왔던 배를 그대로 타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야경도 분명 선상에서 멋있지만 이제 낮에도 정말 멋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체리 주빌래? 엉망 체리.
가겠다. 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달트 가달트입니다. 오늘은 친척 동생이 예전부터 영산강 자전거 종주를 가고 싶다고 해서 약속은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 못하다가 영상 편집하고 급하게나마 오후에 좀 시간이 나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동생 집이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 너머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날 때 찍으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첫 인증센터는 누러지 관람 전망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못난이 동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맞은편에는 슈퍼도 있고요. 누러지 관람 전망대와 죽산보까지는 보급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과 다소 가깝지만 잠시나마 쉬어가시거나 보급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산강 자전거 길은 목포에서 시작하거나 담양에서 시작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이겠지만 역풍은 순안과도 연관이 있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영산강에서 시작을 하면 오르막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체력을 누러지까지 가는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누러지 전망대까지는 체력을 보존하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나머지는 큰 어필은 없습니다. 다만 좀 길이 사대강이나 국토종주에 좀 비교를 한다면 좋다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좋지 않은 길 상황 때문에 타이어가 많이 터지는 종주길이기도 합니다. 형도 거기서 장갑을 안 가져가지고. 제법 계속 나보던데? 기술을 땅으로는 밉다. 뭐를? 아니 그러지 마. 못 가겠다. 그래서 왜, 야.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누러지 관람 전망대 가는 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르막을 시작을 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약간 교차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 구간에서 체인을 많이 변경을 하다가 체인 고장으로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지. 각 지점에 맞는 각 도장 하나씩만 찍어야지. 영상강. 알겠다. 영상강 페이지 피고. 누러지 전망대 이거 두 번째. 여기? 저 생각 여기 이렇게 네모 찍어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옆에 종이 있으니까 도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됐어 그 정도. 네. 못하면 밥 먹고 그대로 가게. 야간 라이딩을 못한 게 아니었어? 제대로 야간 라이딩인데? 바닥이 튀어나온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조심히. 형 기억에 오른쪽이 죽산복 맞나? 근데 형이 어두울 때 안 와서. 빨간 상자를 보았니? 원래 여기서 자전거 바람도 넣어주고 그런 거 있다더라? 옛날 기억이라서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지. 매직 레드박스. 됐다. 오, 도장이 바뀌었다. 그냥 뒤집어 찍었다. 찍었으니까. 형 이때 너 얼굴 영화 본 적 있어? 아, 나 이거 핀이 빠졌구나.
이거 떨어질 뻔했다. 우와. 와. 와, 애플이 짱이다. 동생이 늦잠을 자는 편인데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했던 숙소라서 그런지 이 녀석이 귀멸의 칼날 버리고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아침은 친구들이랑 하얀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하길래 오픈 시간도 빨라서 여기에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고기가 도톰했던 나주곰탕을 클리어하고요. 승천부를 향해서 갑니다. 어제도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한동안 주말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가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해라도 뜨니까 그나마도 동생이랑 갈 수가 있네요. 물이 쩌는데? 만약에 속도를 내실 분들이라면 죽산부에서 승천부 가는 길에서 속도를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러지 관람 전망대까지 갔던, 그러니까 뭐 거의 죽산부까지 가던 길에 비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도를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천부에서 보급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너 찍었어? 승천부에서 담양 대나무 숲을 향해 나가는데 보통 자전거 종조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오실 때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라톤을 하진 않지만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면 광주에서 마라톤을 승천부에서 담양 대나무숲 가는 부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마라톤 완주만을 위해서 가끔 많이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라톤도 고프네요. 원래 못 참으니까 빨리 따라가. 저는 삼천리 이제 생활형 MTB고요. 동생은 메리다 로드를 타는데 로드 타는 사람 급하게 따라가다가 체력이 방전됐더라고요. 도장 찍는 거 맞으신가요? 사람이 형 자전거 이름 물어봐. 그래? 삼천리라고 그래. 라이딩 중에 멋진 어르신이 있어서 좀 따라가 봤습니다. 태블릿 PC를 핸들 가방 거치대로 만드는 클래스. 되게 멋있더라고요. 야, 돈 가져와. 돈 내놔봐. 이 길 너무하지 않냐? 근데 너 형이 말 안 했으면 기호 변경 안 해서 난리 났을 것 같지 않아? 마지막 담양댐 인증센터 길은 충격 목포에서 흡수하네. 시작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체력을 많이 빼앗기십니다. 다른 길로 우회하시거나 기어를 오르막으로 변경을 하시면 그나마 좀 주행하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섯이 쌓았어. 다섯. 거기서 봐야 되나? 담양댐에서 담양 버스터미널까지 이제 자전거 도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사 중인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야간 라이딩은 담양댐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한동안 좀 조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녕하세요. 가성비 기다릴 때 가달입니다. 네, 제가 자전거 종주를 조금씩 하는데 이런 추운 날 너무 싫어합니다. 예전 국토 종주를 한파에 잘못 가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친구는 이렇게 추워져도 뉴스에선 한파라고 해도 가고 싶답니다. 심지어 저는 자전거 정비도 못해서 기어 변경도 안 되고요. 영상 편집의 노예로 운동을 몇 달간 숨 쉬는 것 말고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자입니다. 잘 찍겠다. 때려버리고 싶다. 아, 안 돼. 도대체 MBTI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지 물어보니까 ESFJ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저는 생활형 MTB인데 자기는 로드 타면서 왜 속도가 안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와 진짜 때려버릴까? 더군다나 뉴스에서 한파라고 하니까 안 갈 것 같아서 영상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도 누적된 데다가 이게 이 거리를 순순히 간 게 아니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건 이해하지만 네 일단은 지역 소주 요거는 사랑이니까 사랑 한 모금 먹고 네 산뜻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0km 정도를 달렸어요. 실질적으로는 60km 정도를 달렸는데 이제 5천 자전거 길에서 인정되는 구간에 30km 정도예요. 제가 이제 왕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고요. 모르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올라가는 것 대비 내려가는 구간이 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이걸 반대 방향에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죽음일 것 같아요. 대신에 저처럼 지금 내려가면 정말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이제 용량이 가득 찬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나머지 구간이 좀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쫙 내려가는 구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5천 자전거 길은 4대강과 비슷한 거리인데 저희가 좀 짐을 많이 챙겨왔어요. 이제 사실상 뭐 짐을 많이 챙겨왔다기보다는 외투가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우겨 넣었습니다. 물론 친구가 이거는 좋아 보일 뿐이지. 유튜브부터 하지. 메리다 스컬트라페 뭐 비싸고 좋은 거 타면 뭐합니까? 안장통에 있는데 말이죠. 예? 비싸고 빠르고 멋있고 그런 거 아주 타고 싶다. 좀 부럽네요. 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삼천리 자전거에서 나온 생활형 MTB인데 사실 제가 4대강 종주 말고 다른 자전거 종주를 이렇게 도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가끔 저도 좀 속도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그리고 5천 자전거 길은 기본적으로 자연 풍경이 좀 많이 좀 유지가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받더라고요. 왜 이래 좋네 이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에서 군대 장교, 육군 장교로 좀 오래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곤충, 벌레 이런 거 정말 싫어하네요. 해군은 그런 거 안 싫어하는데 이해 못해. 제가 본의 아니게 친구의 험담을 시작부터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제 친구도 장점이 많습니다. 착하고요. 착해요. 그리고 자전거 길 갈 때는 내비를 잘 봐요. 내비를 잘 보고요. 주변을 보지 않아요. 내비를 잘 보니까요. 제가 뒤에 처지든 말든 흐르든 말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나쁜 새끼. 이렇게 친구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4번째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비교적 아침에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모텔이 다 안막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새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장을 2개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늦게 출발해서 아침을 편의점으로 때웠단 말이에요. 정말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보급을 중간에 하지 않아서 날도 춥고 했으니까 따뜻하고 얼큰한 짜글이 요거 보글보글 끓여서 먹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추워. 이제 장난기를 조금은 빼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혼자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3만원 주고 산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자전거 지식이 1도 없을 때 영산강 자전거 길을 갔습니다. 4대강이니까 강가 주변만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산이나 어필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보급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는 또 폭염이라서 중간에 친구들이 보급해주러 왔을 정도였고요. 그래도 하기로 한 거니까 해결을 하고 4대강만 시간이 허락하면 좀 하려고 했는데 4대강 코스가 국토종주랑 겹치는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한 번에 좀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토종주 시작하는 날 자전거를 버스에서 빼다가 무릎을 부딪혔는데 종주 내내 진통제를 먹으면서 달렸거든요. 심지어 겨울이라 해도 빨리 지고 그때도 갑자기 한파라서 뭐 준비도 부실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자전거 종주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자전거로 100km 되는 구간을 달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국토종주 수첩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몇 개만 더 클리어하면 자전거 그랜드 슬램이 달성이 되는데 이게 또 뭔가 아쉽더라고요. 뭐 물론 메달이나 이런 거는 뭐 신청하면 주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어디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데 난 이런 노력을 했다 라는 자기 만족과 증명 그리고 추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같이 경쟁과 결과가 중요한 시대에서 빠르게 달리던 느리게 달리던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도착점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노력과 추억이 되는 부분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자전거를 잘 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도 영상 작업이 밀려있다는 핑계로 제주도 자전거 종주 이후에 자전거 및 다른 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분명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갔으니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자 이런 다짐도 할 거고 오랜만에 몸 근육에 자극이 왔으니까 탄력 받아서 해보자 라는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요즘 가뜩이나 자전거 금액이 올랐는데 로드나 그래블 자전거 보면서 침만 흘리고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최대한 마무리는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삼천리 생활형 MTB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그랜드 슬램을 위해서는 북한강과 동해안 종주길이 남아 있지만 그 녀석들도 클리어 해야겠죠. 아마도 이제 한파 때는 자전거 종주는 제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좀 미룰 것 같고 아마 내년에 나머지 길들을 돌았네. 더 추워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자전거 종주를 마무리하려고 새벽에 버스 휴게소에서 자판기 커피를 하려는데 오랜만에 휴게소 자판기라 그런지 엄청 비싸네요. 매일 300원짜리만 먹다가 여튼 차 안에서 약간의 잠을 청하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자전거 세팅은 제가 친구랑 오지 않아서 이제 공통지 같은 경우 친구가 조금 분담을 해줬는데 이번에 저 혼자라서 케이블 타이에 공기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따로 사기 싫더라고요. 마지막인데.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마모가 사실 좀 심한데 이번 국토 종주까지만 어떻게 좀 달래면서 좀 달려보려고 생각 중 있습니다. 센트럴 터미널에서 이제 경부선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서울 쥐님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사실 초설문 줄 알고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좀 가족 같아서 나름 영상에는 남겨보겠습니다. 춘천 버스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시간 좀 아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러한 경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말에 라이딩을 했다면 지하철에서 이제 자전거를 주말에 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말에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잠을 자는 바람에 평일에 오게 됐어요. 그럼 평일은 자전거를 실어주지 않으니까 버스를 이용을 해서 춘천 버스터미널에서 신매대교 인증센터까지는 약 10km 정도라서 차라리 이 경로를 이용을 하는 게 그나마 제가 시간적으로나 뭐 금액적으로나 조금이라도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이게 춥기도 하고 안개 때문에 카메라 액정까지 이렇게 물에 젖었어요. 나름 겨울 라이딩이라고 해서 옷을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는 왔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전문 옷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추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인지 아니면 진짜 뭐 수증기인 건지 헷갈려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속도 내기도 조금은 애매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늘은 첫 라이딩이니까 조심히 달려야 하는데, 네. 조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좌우로 달릴 때가 있는데, 이건 제가 뭐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약간 뭐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길에 뭔가 좀 잔해물이 좀 많아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날씨가 10시 반, 지금 10시 반쯤인데 안개가 미쳤다. 이 안개 때문에 좀 이쁜 경치가 많이 못 담아질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기분 좋아지라고 휘파람 렛츠기. 사실은 정말 잘 부르는데 이게 너무 또 잘 부르면 또 뱀이 튀어나올까봐 못 부른 척 하겠습니다. 10시 42분. 다행히 약 10분 정도 흐르고 나서 어느 정도는 또 햇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아침인데 해를 못 본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풍경이 좋은 위치에서 해를 발견해서 좋았고요. 조금만 더 달리다 보니까 경강교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밥집도 보이니까 이쯤에서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가죠? 약 새벽 4시쯤에 한 번 먹고 지금 그 사이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밥 3공기만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너무 가득 차서 이게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그리고 이 터널 지나갈 때 노래 소리가 들리거든요. 약간의 배경음악을 오프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왼쪽 길입니다. 알았어. 카카오 내비와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흘러나왔던 노래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자전거 부스는 아닌데 약간 뭐 둘레길 그런 부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약간 길치라서 혹시나 잘못 보고 지나가는 인증센터가 아닐까 해서 봤는데 뭐 생태공원 인증센터라고 하네요. 마침 도장도 있기는 하니까 그냥 그 사이쯤에 한번 찍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좀 자전거 타는 풍경들이 좀 이쁘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를 닫겠습니다. 다행히 세터 삼거리까지는 큰 길 헤맴 없이 다행히 좀 무사히 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은 역시나 뭐 이런 자전거 타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소모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임은 해본 적은 없는데 자전거 타는 아는 형님께서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초코바 같은 건데 더럽게 맛없고 맛없고 이거 에너지 먹은 거고, 이거는 액체류인데 이거는 퍼지기 전에 먹는 거. 잘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와. 네. 덕분에 챙겨주셔서 뭐 크게 뭐 힘 떨어지는 거 없이 라이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을 날씨에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뭐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제가 보통 서울에서 달릴 때 운이 안 좋아서 길을 자주 좀 헤매거나 추웠는데 오늘도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1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 짜증난다, 진짜. 와, 차 시간이 없는데. 센터 상거리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꺾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돌았네. 아, 버스 시간 됐겠다. 난리 났어. 시간상 그렇게 늦은 날씨는 아닌데, 아, 동해를 바로 넘어가야 되는 차가 7시 15분이 막차라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좋아. 이렇게 좋아. 안 다치게. 저승도 안 돼. 시간이 없다. 길을 헤매지 않았더라도 밝은 광장에서 버스 터미널을 가기 위해서는 약 30km 정도를 더 밟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디니? 나 너 이런 거 진짜 싫어. 저기다. 렌다가 여기 헷갈려서 고박사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찍을걸. 아이씨. 끝. 다시 탔다. 힘에. 이렇게 바지가 다 터져가지고. 저는 북한강 끝나고 서울에서 막차로 동해 자전거길을 위해서 통일 전망대랑 비교적 가까우면서 또 저렴한 거진에서 잠을 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슷한 금액에 서울에서 자고 일찍 넘어왔어도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북한강을 가기 위해서 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좀 오늘 잠을 좀 많이 자버려서 점심에서야 움직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발광을 했나봐요. 좀 신도 나고요. 거진에서 통일 전망대까지는 약 10km 정도인데, 이제 제가 갈 때는 좀 다소 어려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루트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비교적 쉬운 루트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진에서 주무신다면 그래도 여기에서라도 좀 쉬운 루트 잡으셔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는 동해가 약간 좀 추억의 동네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직업 군인으로 제가 20살의 절반을 보냈던 곳입니다. 지금도 예전에 일했던 근무지를 잠깐 지나가게 됐고요. 근무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최소한으로밖에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지 내 뒤가 딴 데로 가더라. 말을 잘 들어야 돼. 새끼 부르면 안 돼. 일단은 언제 이런 길을 가겠어. 전역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군사 보안이 뭐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포인트를 어느 이상 설명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해군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약간 쫄보 개념으로. 네, 혹시나 이거 국방부에서 보고 이거 내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난 전역됐는데. 도망가지 마. 도망가.
사실 동해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에는 없었어요. 물론 제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전거나 마라톤에 별로 관심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역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더군다나 동해 자전거 길은 이제 산길이나 약간 이런 것도 지나가긴 하는데 서스펜션 잘 갔는데. 네, 나름 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보급을 비교적 못했어요.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커피 충전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커피는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 때는 역시 카페인만한 게 없죠. 그동안 그랜드슬램 라인으로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해봤을 때 그 어떤 자전거 길이든 공사 중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유지 보수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을 계획을 할 때 내가 이런 공사 중을 만났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루트 또는 우회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키로수를 좀 산정해 놓고 라이딩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서만 봤던 휠바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 왼쪽이 내 스타일 아닌데. 길이 이쁘니까 봐준다. 빨리 안 돼? 됐다 치고. 동해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금전만 있으시다면 숙박을 얻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좀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좀 자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연금전까지는 가려고 해요. 겨울 자체가 좀 해가 좀 빨리 떨어져서 또 겨울 해는 유독 좀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장 부스를 좀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연금정 주변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 연인들이랑 좀 사진을 많이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도도 조금 더 가깝게 보이고 이런 돌 라인들도 좀 이쁘기 때문에 옆에 조금만 더 돌려보면 진짜 연금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또 먹고 술 먹고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술 먹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편의점을 때우려고 해요. 편의점 도시락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잘 나오네요. 그리고 속초 게스트하우스 하루에서 오늘 이제 숙박을 하는데 코로나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나름 주사를 맞고 왔기 때문에 2인 1실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로비인데 로비에서는 식사도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커피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좀 늦게 출발하면 시리얼도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내일은 좀 일찍 달려야 하니까 그거는 못 즐기고 나올 것 같네요. 아침 6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7시고요. 양말은 마르지 않아서 안장에 묶었습니다. 일찍만 안 나오면 괜찮은데 일단은 이렇게 말리고 도착했지. 제가 관광이나 놀러 온 목적이었다면 숙박을 바닷가까지 왔으니까 뷰가 좋은 곳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그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해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바다 위에서 떠오른 해가 멋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오늘은 좀 일찍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점은 좀 굉장히 아쉽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햇빛 눈 때리네 아주. 그래도 일단 먼저 보겠어. See the moon for the sun. 고맙습니다. 힘에 다이스키 힘에 고생 끝에 내리막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사르게 누구보다 식당을 우와 낙엽 위험 조심.
지금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지금보다 다르게 비트비를 따라 나는데 와! 아 낙산사 선배랑 후임이랑 가끔 놀러 왔었는데 낙산사 미쳤다. 여기로 지나가? 동해길 좋네. 관광 코스네. 제주도가 낙타가 아니다. 많이 좋게 해야 돼. 그래야 길이 이쁘게 나와. 오르막 끝에 내리막이 있다니. 오, 씨!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뭐야, 바로 내려가는데. 비교적 간만에 나왔던 어필이라서 좀 힘겹게 올라와서 그런지 좀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인정해주세요. 인증서를 놓칠 뻔했지만 제 옛 근무지 중 하나를 또 지나갔기 때문에 나름 내 위안을 한번 삼아보고요. 38선 휴게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타코야끼를 먹었던 기억인데 예전에 비해서 좀 활성화가 안 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요. 오씨. 혹시 볼게 살짝만 보고 가볼까? 그렇게 뭐 갔나? 오 됐다 되겠다. 뭐 거의 브레이크 아작 낙엽? 뚜아 다다다 싸다다다. 어차피 브레이크가 됐어. 제가 동해 자전거 길을 가기 전에 오랜만에 또 선배랑 후임 뭐 동기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동해에 간다면 뭘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다 뭐 거의 80% 정도는 그거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동해에서는 팔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강릉에 파는데 강릉에서도 제가 루트를 약간은 변경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변경할 정도냐 아니냐인데 저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좀 비교적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좀 소비를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점심시간대인데 보급을 거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고는 가야겠다는 생각에 보급은 한번 하고 배고픈 배를 붙잡고 경포대까지는 최대한 달려볼게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주 연인들이 여기가 도깨비 촬영지 그 있잖아요. 그 검꼬치는 아니지. 어찌됐든 그 촬영지인데 아주 연인들이 많아서 배가 아파요. 아 짜증나. 나 여기 혼자 달리고 있는데 그래? 나는 혼자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눈물이 난다. 아이씨. 경포대 해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이쁜 펜션이나 그런 게 좀 많아서 저도 예전 직업군인 때도 많이 왔던 곳인데 지금 주변 자체가 너무나 더 이쁘게 변해서 여행을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길을 알 것도 같은데. 제발 웨이트 없어라. 제발. 좋았어. 제가 강릉 교동반점을 간 게 군생활로 치면 약 13년, 14년 전쯤인데 그때도 정말 맛있었는데 뭐 다소 맛이 변했다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맛있고 여전히 저는 여기에서 밥 한 공기를 추가해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사를 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의 찬스를 이용해서 커피 한 잔, 스벅에서 한 잔 때리다 갔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이제 조금씩 여러 번 먹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몸이 무거워 죽겠습니다. 나른하고 잠도 오고요. 전용도로다. 맞는 길인가? 자, 됐다. 경사직이다. 너네 혹시 길 아니? 그쪽이야? 도망가지 마. 같이 가. 같이 가자. 기다려. 같이 가. 지저지 말고. 냥냥냥냥냥. 아, 내가 가니까 가는 거야? 개무시하네. 동해 자전거 길을 오게 되면 꼭 한정 전시관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군 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함정 전 시간을 이제 종료한다고 합니다. 저 조건도 빨리 올 걸 하는 아쉬움도 남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지만 언제나 생각보다 올라갔다 누르고 싶었는데 까비 여기 한 번 왔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 시작시켜. 이제 겨울이네. 5시 반만 돼도 해가 떨어지네. 빨리 가다가 골로 가니까 천천히. 아 여기구나. 유럽이지. 컴온. 딴딴딴딴딴. 렌트나 제발 1시간 반만 버텨주라. 옛날 그 캐러반 있던 거긴가? 로또 캠핑장? 그건가? 망상이다. 펼쳐져라 망상. 너만의 뻗쳐 내게 방상. 예전에 끝발없는 하사 때 8전 많이 나갔습니다. 택시 탈까? 오, 그래도 3병씩이야. 오, 역시 그래. 제이컵. 맵을 잘못 쳤는데 여길 보고 예전 그 근처라서 내 기억이 맞으면 소방서 옆에 우체국이랑 이마트야. 저기 롯데시네마가 저 큰부지게 생겼었는데. 잠시 후 오른쪽 길입니다. 되게 울리는 거야. 웃으면서 달리려고 온 거니까 나름 재밌게 꺾어 가면서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추암 촛대바위까지 왔어요. 추암 촛대바위는 동해시에서 좀 비교적 가까운 거리고요. 제 가운데 이제 뻑큐 아니 좀 손가락 모양 지금 추암 촛대바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는 같습니다. 나름 신나게 사이버 포뮬러 느낌으로 내려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저희 옛날에 추억 장소 하나가 여기는 쉬었다 가져야지. 여기를 정확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조각공원이라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공원 이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저랑 선배랑 후임이랑은 주로 입항하고 나서 밥 먹고 좀 개인 시간 가질 때 또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또 선배가 또 드라이브로 해줘가지고 자주 왔었습니다. 여기를 밤에 보게 되면 특히나 파도가 많이 칠 때 이 벽들, 이 안반 사이로 파도가 굉장히 멋있게 칩니다. 그래서 동해 시민분들도 자주 오시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지나가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제공원. 됐다. 짜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닫아놓을게. 그럼 다음 사람이 쓸 때 안 말하겠지. 한제공원에서 이번 인증센터를 가다 보면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많이 촬영하면서 오늘 일찍 나왔는데 비교적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임원 인증센터 약 10km 전에 이제 숙박을 잡았는데 여기도 좀 금액 대비 좀 저렴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약 4만원, 5만원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척 임원 말이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필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 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동해안 종주 자전거 길에서 강원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울진 은어 다리 같은 경우는 경북의 시작점인데 여기에서 약 36km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좀 점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몇 개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제가 묵었던 숙소 근처는 좀 첫 차가 11시에 오니까 비교적 너무 늦고요. 근처 다른 데를 가봤는데 기사님이 좀 싫어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표를 판매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쉬어가고 싶은데. 여기 잘 났다. 오. 오래된 건가? 아, 아프다. 이뻐. 사진 찍기도 좋겠다. 아, 여기 내려가면 뒤지겠다. 우와, 씨. 우와. 와, 클래식 영상 장난 아니겠다. 나도 운동 홈이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도 뭔가 와본 것 같기는 한데 전봇대를 뭔가 휘어지게 장착하고 있는 이곳도 제 옛날 출동지 중 하나더라고요. 여기를 아쉬운 채 좀 지나가고 많은 자전거 유튜버 분들께서 여기서 국밥을 드시더라고요. 물론 금액도 저렴하지만 이른 아침에 여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비교적 깔끔하고 반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길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가 기어를 바꿔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연애 같은 거 하니까. 우와! 방해하지 미치겠다. 저기 멀리 보이는 은색 물고기 2마리, 이게 울진 은어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물고기 자리가 사실 좀 생각이 나는데 물고기 자리가 보통 2개 돌아다니는 좀 그런 그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인증센터 문이 좀 독특하긴 했는데 도장이 짧아요. 짧아 이게. 누르면 아사아사해 되네. 아씨 까마귀.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게소 간격이 짧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성취감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다행히 망양 휴게소 같은 경우는 약 14km 정도니까 아무리 천천히 밟아도 1시간 정도면 좀 올라가니까. 근데 대신에 어필이 나옵니다. 진짜 어필을 너무 싫어. 가실거리 없나? 엄마야 이렇게 이뻐? 여자 싫구나? 이거 진짜 뒤집게 생겼잖아. 망양 휴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좋은 경치와 더불어서 카페숍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경치와 함께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식거리가 지금 너무 땡겨서 맥반석 오징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다소 있지만 관광지 생각하면 이해되는 수준이고요. 대신에 맥반석으로 구워줬고 이게 살이 도톰하게 찢어집니다. 저 이런 거 정말 사랑합니다. 오징어 자체를 조금 더 금액 저렴하게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망양 휴게소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는 방향에 가시다 보면 오징어가 정말 많이 팔거든요. 거기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진짜 음악 너무하다. 똑같은 영상 아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
독도 방어 훈련 덕분에 독도를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형 덕분에 가까이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월성 좀 가다 보니까 슬슬 배가 고프더라고요. 오징어를 너무 먹다 보니까 이제 맛은 찼는데 배는 차지 않은 느낌? 네. 그래서 좀 급하게나마 편의점에 들려서 밥을 좀 챙겨 먹었고요. 왜냐면 이후부터는 좀 버스 시간도 좀 있어서 급하게 다녀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도 버스 시간이지만 이제 제 자전거 종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뭐라고 이게 가슴 벅차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 이게 겨울에 원래 해가 좀 빨리 져요. 5시 반 정도 되면 어두워져서 그랜드슬램 끝. 제 영상에서 가장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성비 기다리트 가다였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전거 영상은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